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데이터의 문제점에 주의하고 필요한 것은 교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용 가능하게 만든다 하더라도요.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인공지능의 결정을요, 사람이 하는 결정보다 더 믿는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종종 나오긴 하는데요. 이는 어쨌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이용한 판단은 사람의 주관이 배제되어 있으니 공정하기라도 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에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사전에 설정된 프로토콜에 불과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판단은 사전에 설정한 사람이 이미 그것을 대신한 상태예요. 알고리즘은 그러한 선 판단을 반영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에는요, 이미 누군가의 주관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인지하고 알고리즘은 단지 참고만 하는 것과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안 돼서요, 알고리즘을 맹신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면요, 미래에 일어날 살인사건을 예측해서 미리 범인을 잡음으로써 살인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나오죠. 그래서 강력범죄 제로의 사회를 구축한 미래가 그려지는데요. 문제는 이 예측이 틀렸을 경우 그야말로 생사람을 잡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범죄에 대한 단죄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요, 아유, 설마 이런 시스템이 생길 수 있으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미 범죄 예측 시스템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컴퍼스라는 재범 예측 시스템은요, 현재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이 형기가 끝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어느 정도로 다시 범죄를 할 것인가 예측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것을 현재 미국의 법정에서는 참고 자료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미한 범죄의 재범률은 70% 정도, 그리고 폭력을 동반한 강력 범죄의 재범률은 25% 정도의 정확성을 보인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25%면 동전 던지기만도 못한 거예요. 동전 던지기는 50%라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요, 이런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하고 공식적으로 참고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필요한 모든 정보가 알려진 상태에서 어떻게 원하는 해결책을 찾을지를 상세히 지시하는 것입니다. 정보가 좀 모자라더라도 여러 경우의 수를 시험해 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알고리즘이라고 하지 않고요, 휴리스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성립하려면요,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 필요한지를 정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결혼 매칭 시스템도요, 그 전의 데이터, 그러니까 직업이나 재산, 외모, 인종, 취미 같은 개인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어울리는 사람을 매칭시켜 준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부모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취향 등 생각해야 하는 요소들은 사실 더 있거든요.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다 충족하지 않은 알고리즘은 오류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오류를 인지하면서도 현장에 투입한다면 그것은 알고리즘 개발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일단 모든 데이터들이요, 수량화되어야 합니다. 넷플릭스의 추천 시스템에 별점을 적용하려면 유저들이 개별 영화들의 매긴 평점이 정확하게 수량화되어야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요. 누구에게는 별점 4 정도 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별점 2 정도의 재미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관성을 수량화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라는 거죠. 차라리 별점 같은 주관성 요소는 배제하고요, 빅데이터를 쓰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치할 수 있는 결과를 모두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 살펴서요, A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 B라는 영화를 본 수치가 많다면 A만 본 사람들에게 B를 추천해주는 식입니다. 이런 것이 그냥 수치만 생각해서 주관성을 배제하고
수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데이터화하는 하나의 예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적인 결과라고 역시 무조건 가져다 쓰기는 어렵다는 거죠. 특히 이런 수치적인 알고리즘의 결과 모두의 합리적 설명을 가져다 붙이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맥주와 기저귀 역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독일 마트에서 특정 시간대에 맥주와 기저귀가 동시에 잘 팔린다는 것을 발견해서요. 기저귀 옆에 맥주 번들을 전시해 놓은 적이 있거든요. 좀 이상한 일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나름의 설명을 가져다 붙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게 맞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아에 지친 아버지, 어머니가 기저귀를 사면서 저녁에 한 6시, 7시 들려가지고 아휴 그래 맥주나 한잔 하자 이런 식으로 사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진짜 그게 맞다는 증거는 전혀 없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될 경우에 수치적인 결과만 알 뿐이라는 거죠. 맥락은 없는 거예요. 빅데이터는 방대한 자료에서 패턴을 찾아낼 뿐이어서요. 확률적인 예측을 줄 뿐이지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한계가 명확한 확률적 패턴 찾기를 일반화해서 적용하는 것이 머신러닝이에요.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패턴을 찾고 거기에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패턴의 이유도 명확하게 밝혀내기 힘든 경우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결정 가운데 윤리가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나왔던 재범 예측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요. 초졸이라는 특성이 나타나면 한 10명이 나타났다고 해봐요. 그럼 10명의 대상자 중에 5명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예측된 5명 중에 실제로는 4명만이 범죄를 저질렀고요. 1명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초졸이다 아니다 이 기준으로 재범자를 의심하게 되면요. 4명의 재범자는 확실하게 밝혀낸 것이 되지만 억울하게 의심받는 1명이 생깁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요. 재산이 중산층 이상이다 라는 특성이 나타나면 총 10명의 대상자 중에 5명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시스템이 판단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된 5명 중에 4명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 중에 1명은 범죄를 저지르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 특성을 기준으로 하면요. 범죄자 1명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그렇다면 재범을 예측할 때 어떤 기준을 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바로 윤리적 판단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초졸이라는 기준을 선택한다는 것은 억울하게 의심받는 1명이 생기더라도 재범자는 확실하게 밝혀내겠다라는 얘기고요. 중산층이라는 기준을 선택한다는 것은 1명 정도의 범법자를 놓치더라도 억울하게 의심받는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게 맞는 것일까요? 문제는 이 기준에 대한 합의는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리즘 안에 이에 대한 판단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은요, 그 기계 안에 특정한 사람의 가치 판단이 이미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가 내리는 결정이 공평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사실은 알고리즘의 판단은 특정 개인이 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